네, 반갑습니다. 개정판 어떤 파이썬 12장 넘파이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과학 계산의 필수적인 넘파이 라이브러리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넘파이에는요, 그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ND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차원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 ND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를 이해를 해볼 겁니다. 사실 이제 넘파이가 중요한 것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또 선형대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관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넘파이를 이용해 가지고요. 다양한 행렬, 벡터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파이는요, 파이썬의 과학 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전에 설명했던 외부 라이브러리는 pip insta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자동으로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의 아나콘다 혹은 미니콘다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요, 과학 계산용 패키지들이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구글에 이제 콜앱이라는 환경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넘파이에 대한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콜앱 환경은요, 콜앱 리서치 구글닷컴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되는데, 접속하는 것만으로 바로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새 노트북을 열고요. 여기다가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이 코드가 즉시 실행이 되죠. 얘는 여러 가지 기본 과학 계산용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다 설치한 상태로 제공이 되고요. 또 제미나이라고 하는 코드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코딩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코드를 누르고요. 여기다가 임포트 numpy np라고 하고 np를 쓰는 이유는 이제 numpy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a np.array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numpy의 다차원 배열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환경도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그럼 얘는 뭐가 좋으냐? 첫째, 강력한 다차원 배열 처리가 됩니다. ND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를 제공해 가지고요.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보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빠른 처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차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 ND 어레이를 쓰는 넘파이는요,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리스트보다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수학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코드를 아주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와 같은 스프레드시트, 매플로립, 사이킷런, 텐스플로 이런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넘파이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numpy라고 치면 됩니다. pip는요,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 이런 메뉴 메시지가 뜨면서 인스톨 되었으면 인스톨링 어쩌고저쩌고 인스톨이 성공적으로 되면요, successfully installed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만일에 이제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을 입력해 가지고 import numpy를 한 다음에 numpy의 랜덤의 랜더 2 쉼표 2 이렇게 하면요 2x2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요.
pip install numpy라고 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딱 치면 pip라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 installing collected package numpy successfully installed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하죠. 자,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실행시키고요. import numpy라고 칩니다. 자, 이제 numpy에 있는 랜덤에 있는 랜드라고 하는 랜덤 값을 생성하는 이런 함수인데요. 여기서 2 곱하기 2 해서 2x2 랜덤 값을 만들어주면 이런 값을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numpy를 쓰면 됩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IDLE 쉘에서도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mport numpy라고 치고 numpy random rand 2x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2 크기의 다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값은 랜덤하게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umpy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port numpy를 하되 np를 써서 별칭을 np라고 지어줍니다. 보통 이거는 numpy 커뮤니티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별칭이거든요. 자, 이제 a라고 하는 다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 np.array 그리고 그 배열 원소를 리스트로 선언해 줍니다.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어. 그러면 a는 1, 2, 3이라는 값을 가지는 배열이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자, 이 a는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a.shape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얘는 3개의 값을 가지는 1차원 배열이야 이렇게 알려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a.endim이라고 치면 몇 차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차원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a.dtype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형의 내부 자료형의 타입이 뭐니? 물어보면 int 64라고 해서 64비트 정수값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 컴퓨터에서는 int 32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각 아이템 항목의 크기는 어떻게 돼? 얘는 몇 바이트를 차지하니? 라고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8바이트를 차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8바이트에다가 곱하기 8을 하면 64잖아요. 그죠? 정수형 64는 8바이트 크기를 차지한다는 거죠. a.size 이건 뭐냐면은 a 객체에 있는 전체 항목이 몇 개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3개야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 값이 3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D-array의 사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ND-arra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numpy의 가장 핵심적인 객체예요. 얘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다차원 배열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다차원 배열이 있다고 할 때 shape, ndim, dtype, size, item size 이런 것들이 각각의 형태와 차원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개수를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자료형과 다차원 배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차원 배열의 중요한 개념인 벡터화 연산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연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udent underscore mid라고 해서 학생 4명의 중간 시험 성적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기말 시험 점수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 첫 번째 학생의 중간 시험 점수가 70 그리고 첫 번째 학생의 기말 시험 점수가 90이잖아요. 요것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sum이라고 하고 이 스튜던트 sum을 스튜던트 mid 더하기 스튜던트 fin 뭐 이렇게 우리가 덧셈을 한다고 칩시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덧셈 연산자가 두 리스트를 이어 붙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점수의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평균을 구하고 싶어도 얘를 2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2로 나누면 이 리스트의 나누기는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터지는 거죠. 자, 되게 난감하죠. 예, 이런 상황을 파이썬의 numpy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스튜던트 미드를 numpy.array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numpy 다차원 배열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말 시험도요. np.array로 감싸서 다차원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는요. 앞서 실패했던 덧셈 연산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160, 즉 첫 번째 학생의 중간 점수와 기말 점수의 합이 나왔죠. 그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의 점수가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80.0, 75.0, 80.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소들 간의 연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이런 연산을 지칭하는 용어가 벡터화라고 하는 연산이고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연산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은 연산이 적용되죠. 즉 여기 덧셈을 했는데 각 항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덧셈 연산을 하고 나누기 2를 했더니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누기 2가 이루어졌죠. 이런 기능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실 점은 이겁니다. A = np array 해가지고 여기다가 1, 2, 3, 4 여러 개의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리스트로 감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실 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dtype = numpy.int 32 해가지고 32비트 정수로 이 자료 값을 저장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정수로 저장할 수 없죠. 그러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만일에 이제 numpy array 해가지고 여기에 자료 값이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이라든지 3이라든지 4가 문자열로 바뀝니다. 즉 모든 자료형의 값이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즉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형을 문자열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적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numpy를 쓸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값을 주고 dtype = np.int 32 해가 32비트 정수로 저장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64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16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nt 64로 하면요. 64비트 정수로 저장하고요. int 16을 하게 되면 16비트 정수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절약하고 싶으면 int 16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겠죠. 혹은 dtype = 문자열 형식을 지정하고 int 32 혹은 int 64 int 16 네, 이런 방법으로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numpy ND array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 앞서 설명드렸지만 ND이라는 속성은요. 배열의 축 또는 차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shape은요. 배열의 형상인데 M, 쉼표 N 형식의 튜플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M과 N은 각 차원의 크기를 알려주는 정수값이고요. 사이즈는 뭐냐면은 배열의 원소의 수이고요.
D타입은 앞서 살펴봤지만 배열 내의 원소의 형을 기술하는 거죠. 어떤 게 있냐? 불, 캐릭터, 인트 언더바, 인트 8, 인트 16, 인트 32 등등과 같이 굉장히 많은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템 사이즈는 배열 내의 원소의 크기고요. 이거를 바이트 단위로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냐면은 배열의 실제 원소, 그죠? 예, 실제 원소가 있는 곳에 메모리 버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배열을 만들고 속성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앞서 배운 내용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ND 어레이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numpy 다차원 배열은요, max, min, 그리고 mean과 같은 평균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latte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2차원 배열을 flatten 하게 되면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평탄화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a equal np.array 10, 20, 30 값을 주고 얘의 최대값을 구해 할 때는 a.max 그 다음에 a.min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 그러면 10 그 다음에 a.min 그러면 자료 값도 알려주고 자료형도 알려주고 여기에 20.0이라고 하는 평균 값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A를요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p.array 2차원 배열은 여기 꺽쇠 두 개를 쓰고 첫 번째 행에 1과 1을 넣고요. 두 번째 행에는 2와 2를 넣고 세 번째 행에는 3과 3을 넣어줬습니다. 자, 얘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a.shape, a.ndim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a.shape은 형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flatten flatten 하게 되면요, a에 있는 항목값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이제 a.shape를 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flatten은 내부의 값을 바꾸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고치려면 b equal a.flatten 해가지고 a를 평탄화한 이 값을 b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이 b 값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6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되죠, 그죠? b.ndim 이러면요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a는요 2 이렇게 나오겠죠. 2차원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의 형태, 속성을 알아보았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두 배열을 결합시키거나 혹은 임의의 값을 가지는 배열로 확장시키거나 혹은 랜덤 값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우선 a는 np.array 하고 원소는 1, 2, 3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np.array 이래 가지고 4, 5, 6 그리고 7, 8, 9 이런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A를 봤더니 얘는 1차원 배열이고, 그죠? B는 2차원 배열이죠. 자, numpy.appen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A 다음에 B를 넣어 라고 하면 얘가 반환해 주는 것은 A 다음에 B를 넣어 가지고 평탄화 시켜주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numpy append를 하되
A를 2차원 배열로 만들고 그리고 B를 같이 어펜드해.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해서 축 방향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축의 방향이 0이야. 그러면 첫 번째 축을 지칭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결과, 요런 연산을, 요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 행성분으로 A 값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성분으로는 B 값이 들어가는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또 뒤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입니다. 랜덤의 랜덤. 그리고 3x3. 그럼 요게 이제 쉐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3, 3행 3열의 원소를 가지는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랜더 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내부에 있는 값을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 아닌 임의의 정수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np.random.randint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andint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0에서 10 사이에 난수를 만들어 사이즈는 10개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요 0에서 10 사이의 난수 10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넘파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